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의 펀더멘탈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미주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회사는 바로 알파벳입니다. 회사 소개에 앞서 우린 알파벳의 독특한 주식 구조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25년 1월 20일 차량일 기준 196불, 하나로 28만원 정도이며 클래스 A, C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 시가총액은 대략 3,130조 정도 규모, PER은 25배 정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첫째, 왜 하나의 회사를 A와 C 두 개로 나눠 상장했을까요? 이유는 투자자와 창립자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클래스를 A와 C로 나누어 클래스 A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클래스 C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외부 투자자의 자본 유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경영진의 의결권 지분 이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구글 창립자와 주요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추가로 A와 C 주가를 좀 이야기해보자면 보통 A의 가격이 C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1% 미만인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항상 A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듯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가격이며 의결권이 중요한 상황에서 클래스 A가 비싸고 반대로 의결권이 중요하지 않거나 C 주식의 유동성이 높을 때 주로 클래스 C가 더 비싼 편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클래스 B는 건너뛰고 A와 C만 존재할까요? 클래스 B는 회사 내부의 창립자 및 주요 경영진만 보유할 수 있는 특별한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한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중이 거래할 수 없는 주식으로 분류되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알파벳의 클래스 구조는 외부 투자의 유치와 내부 경영진의 지배력 유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독특한 주식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글은 1996년 스탠포드 대학원생이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기존 검색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던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웹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링크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순위를 매기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 프로젝트는 백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백럽이라는 이름이 검색 엔진으로서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 이름을 10의 백승이라는 수학적 용어에서 따온 구골로 변경했습니다. 구골로 사명을 지었지만 재미있게도 초기 투자자가 발행하는 수표에 철자를 잘못 표기해 구글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구글은 당시 경쟁사인 야후, 알타비스타 등을 뛰어넘어 빠르고 정확한 검색 알고리즘으로 세계 1위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했다면 지금 구글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2005년 사업의 다각화를 고민하던 중 두 CEO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 이를 보자마자 그들은 미래 핵심 기술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 진출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 인수할 회사를 찾던 중 카메라용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안드로이드를 발견했고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애플에서 아이폰을 먼저 출시하며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구글은 iOS의 폐쇄적 체제에 낮은 자유도를 지적하며 오픈소스 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출시, 배포하게 됩니다. 다양한 하드웨어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스마트폰 회사들에게 채택되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검색 엔진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세계 1등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인수할 당시 같은 해인 2005년 동영상 공유 플랫폼 시장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던 한 플랫폼을 인수하게 됩니다. 네, 그 플랫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를 인수하며 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드센스를 통합하여 현재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완성해냈고 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유튜브까지
세 차례의 거듭된 성공을 거친 두 CEO는 더 큰 비즈니스 모델, 더 큰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2015년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구글은 자회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라는 회사의 모토에 걸맞게 알파벳은 앞서 소개한 구글, 안드로이드, 유튜브를 넘어 다양한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죠. 자, 첫 번째는 이세돌님과의 대국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세상에 알렸죠. 알파고를 개발한 인공지능 회사, 바로 딥마인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딥마인드는 알파고뿐만이 아니라 최근 2024년 데미스 하사비스 CEO가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처럼 딥마인드는 AI 모델 개발에 가장 최전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의 센서를 통해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에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계속해서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회사인 구글의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시카모어입니다. 구글은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를 통해 양자 우월성을 입증하며 양자 컴퓨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칩은 복잡한 계산을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억 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신약 개발, 금융 최적화, 재료과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구글은 현재 더 많은 큐비트를 가진 차세대 양자칩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머신러닝 작업용 칩셋, 클라우드, 웨어러블 기기, 드론 배송 서비스,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정리해보면 알파벳은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 회사로 시작했지만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검색과 광고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알파벳의 도약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미주다리였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